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규분포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고 또 어떻게 정규분포를 그리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규분포의 모양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종을 거꾸로 세워놓은 것 같은 모양을 띠기 때문에 흔히 종형 분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정규분포는 가우스 이전에도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해왔죠. 그런데 이제 가우스에서 세상에 이제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흔히 가우스 분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가우스는 이 정규분포의 모양을 갑자기 뭐 통계학적으로 탁 찾은 것이 아니고요. 당시 수학자들이 뭐 통계, 수학 이런 거 외에도 많은 것들 연구하는데 그때 가우스는 이 태양계 행성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했습니다. 근데 이 위치를 연구하다 보니까 계산된 값하고 실제 행성의 위치가 약간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런 것들을 흔히 오차라고 부르게 되는데 오차의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연구하다가 정규분포를 찾았다고 합니다. 오차 분포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정규 분포의 모양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 정규 분포는 평균에서 가장 높고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의 모양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곡선이 아래로 쭉 내려가다 어디서 변곡이 생겨서 플러스 무한대와 마이너스 무한대 절대 땅에 붙지 않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이 위치를 정하고 표준 편차가 꺾이는 위치, 변곡점을 정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알면 정규분포의 모양을 우리가 확정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오차 분포가 어떤 모양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기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이 대포로 현재 이 화살표 위치를 겨누고 이제 탄환을 쏘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대포가 날아가서 겨누고 있는 위치에 딱 떨어지면 좋은데 어떤 것들은 좀 더 멀리 날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은 좀 덜 날아가서 떨어지기도 하겠죠. 이와 같이 한 위치를 정하고 이걸 계속 쏘게 되면 항상 그 겨누고 있는 타겟 위치로만 탄환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이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이제 산재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 겨누고 있는 위치 쪽으로 많이 떨어질 것이고 좀 멀리 날아가거나 좀 덜 날아가는 것들은 그 빈도가 좀 적을 겁니다. 즉, 어떤 타겟 값으로부터 떨어지는 정도, 오차의 분포가 어떤 모양이는가를 조사해 보게 되면 앞에서 보셨던 정규 분포의 모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정규 분포를 도출하게 된 근원 분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규 분포의 모양을 어떻게 우리가 그리는지 기본적인 함수식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fx의 의미를 먼저 살펴볼까요? fx는 어떤 값 x에서 함수값 높이를 얘기하죠. x, fx, x, fx 이렇게 그 각각의 x에 대한 fx를 구한 다음에 fx를 쭉 연결하게 되면 이런 곡선의 모양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fx에 대한 함수식이 과연 무엇에 의해서 좌우되는지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즉 x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함수식 안에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x에 따라서 1이라는 값은 변할까요? 1은 이건 뭐 상수니까 변하지 않겠죠. 그러면 시그마는 어떨까요? 시그마는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 x가 몸무게냐 아니면 키냐 이거에 따라서 흩어진 정도는 달라지겠죠. 따라서 여기는 시그마와 식의 오른쪽 끝부분에 있는 이 시그마 값은 x에 의해서 변하는 그런 변수가 될 겁니다. 그럼 이 파이는 어떨까요? 자, 이 파이나 익스포넨셜이나 이런 것들은 모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상수값입니다. 변하지 않죠. x는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고요. 뮤는 어떨까요? 뮤는 몸무게나 아니면 키냐 이거에 따라서 분명히 변하는 변수가 되겠죠. 따라서 x에서 변하는 이 시간에서 변하는 변수는 시그마와 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그마와 뮤의 변화에 따라서 함수 fx가 변하는, 즉 이 종형 모양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정규 분포는 앞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이 오른쪽 위에 있는 이런 종형 분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는데 평균에서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시그마의 위치에 따라서 변곡이 생긴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우리 회사 남자 사원들의 평균 키가 175이고 표준 편차가 5cm라고 한다면 그럼 이 정규분포의 모양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평균 175에서 가장 피크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175로부터 표준 편차만큼, 즉 5cm만큼 좌우에서 변곡이 생깁니다. 그럼 어디에서 이 함수가 꺾인다는 얘기죠? 175에서 5만큼 좌우니까
170과 180에서 이런 변곡이 생긴다는 것이죠. 자, 그럼 한번 그려볼까요? 175에서 가장 높다가 쭉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170과 180에서 이렇게 변곡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플러스 무한대와 마이너스 무한대 양쪽으로 절대 바닥에 붙지 않는 것이고요. 이 전체 면적은 100%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만약에 표준 편차가 10으로 늘어났다면 그럴 때 이 정규분포의 모양은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우선 이 정규분포는 하얀색 고무판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면적은 100%로 항상 일정하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표준 편차가 10이면 자, 그러면 어디서 꺾일까요? 평균으로부터 10만큼 좌우가 되니까 165와 185에서 이 함수가 꺾이게 되겠죠. 그럼 지금은 170과 180에서 꺾이는데 이제 165와 185에서 꺾이려면은 이 하얀색 고무판을 좌우로 더 벌려야 될 겁니다. 면적은 변하지 않고 좌우로 더 벌리게 되면 이 그림은 당연히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옆으로는 더 넓은 형태의 그림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규분포는 바로 평균과 표준 편차에서 그 모양이 결정되고 어떻게 그리는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평균과 표준 편차에서 정규분포의 모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평균과 표준 편차가 모두 다를 때 정규분포 3개를 한번 그려볼 건데요. 평균이 다르기 때문에 그 위치가 세 가지 정규분포는 모두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가 다르기 때문에 그 흩어진 정도도 달라지게 되죠. 따라서 이 세 개의 정규분포는 위치와 모양이 모두 다른 그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양이 다르다 할지라도 이 세 개의 정규분포는 그 면적은 100%로 동일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평균은 같으나 표준 편차가 다를 때 어떻게 그려지는지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평균은 같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정규분포는 위치는 같습니다. 하지만 표준 편차가 다르기 때문에 그 흩어진 정도는 달라서 모양은 차이가 나는 것이죠. 하지만 역시 이 세 개의 정규분포는 면적은 100%로 동일할 겁니다. 이와 같이 평균과 표준 편차에 따라 모양이 변하기 때문에 세상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무수히 많은 정규분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정규분포의 모양이 하나가 아니라 무수히 많기 때문에 그 매번 새로운 모양의 정규분포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굉장히 다른 모양의 정규분포를 하나의 모양으로 표준화시키는 그런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와 같이 그냥 일반적인 정규분포에 대한 얘기를 다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일반적인 정규분포를 표준화시켜서 하나의 정규분포로 바꾸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분포의 일반적인 개념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